네, 안녕하세요. 언젠가 유명해질 교육부 개 청년 보좌역 김건호입니다. 네, 오늘은 살짝 진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좀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도 하는데요.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강남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요. 평범하게 경기도에 살면서 정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이제 원트에 서울대 정시를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4년이 있었는데 마지막 해에 있었던 곳이 이제 목동에 있는 명문학교 중 한 곳이었던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 에피소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생활기록부를 봐줬던 이제 학부모님 한 분이 강남에 가가지고 컨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고 이제 카톡이 왔었어요. 선생님이 써주신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받았는데 뭐 한 97.5점인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수하게 잘 써줬다. 사실 그때는 좀 기분이 멍멍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으려고 생활기록부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진솔하게 이제 관찰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술을 한 것뿐인데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대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입은 용기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속된 말로 쫄지 않아야 수험생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 이겨야 될 3가지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 또는 이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해당 사항인데 특히 학부모님들도요.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학원하고 입시 유튜브들, 학원을 전부 싸잡으면서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원들 중에 수험생의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수험생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학원들, 과하게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학원들, 이런 학원들인데 겁을 줘요. 잔뜩 수험생들한테. 겁을 주고 나가지고 결국 원하는 거는 학원을 등록해라 또는 내 유튜브 구독해라예요. 굉장히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필요한 정보 수집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해요. 교육과정을 우리 일반 학생들이 이해하기 되게 쉽게 요약도 해주고 잘 알려주는데 상술에는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유혹도 못 이겨내고 이 정도에 놀아나가지고 이제 수험생 심리가 자극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입시는 시작도 못합니다. 예시를 하나 좀 강하게 들어볼까요? 킬러 문항이란 단어예요. 정말 전형적인 상술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한 5년 전쯤부터 되게 유행한 단어거든요. 갑자기.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가 되게 다양하지만 결국은 어려운 문제 얘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 수능 체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죠, 항상. 매년 있어요. 없을 리가 없고요. 이게 상대평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제 수능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2010년 수능 때인데 저희 때 국어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국어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되게 쉬웠는데 특이 유형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온갖 그 유명한 학원들에서 신유형이 떴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상수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문제 유형은 제가 봤던 수능에 8년 전에 이미 나왔던 수능 유형 문제였어요. 물론 수능 공부를 할 땐 보통 5개년, 3개년 이렇게들 풀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국어가 약점이라서 10개년에 풀었었는데 2002년인가 3년에 나왔던 유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이 유형이 아닌 거죠. 이미 나왔던 유형이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킬러 문항은 진짜 겁주기 위해서 만든 단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교육 경감대책,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 정상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 없이 수험생들, 학부모들 자극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든지 교육과정 유불리 뭐 이런 것도 유튜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 자녀한테 이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노란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당신께서는 이미 입시판에 이미 들어오신 분입니다. 입시판에 들어오고 나면요. 되게 뭔가 자기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내 세상이 전부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시나 정시나 본류는 크게 달라진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뭐 논술 폐지,
또는 뭐 자기소개서 전형 폐지 이런 것들은 큼직큼직하죠. 근데 이걸 보는 고등학생 수험생이라면 당신은 영향받을 일이 없으세요. 속아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시련입니다. 이거는 좀 수험생들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시와 정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들 써요. 나는 수시 올인이야. 나는 정시 올인이야.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명심하십시오. 애초에 올인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쓰는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갖고 있는 게 얼마 없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거 몰빵으로 다 걸겠다 하는 게 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올인까지 가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정도면요. 대입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인 거예요. 그 시간을 포기해가지고 정시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수능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예요. 근데 내신도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내는 문제를 내가 못 풀어서 등급이 안 나오는데 과연 정시는 잘 나올까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나 그래요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경우이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목고 출신이에요. 특목고에선 당연히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내신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사람 모의고사 성적표 자기 거 까보라고 하면은 거의 1, 2등급대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처지가 같냐 이거지. 같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거에 자꾸 놀아나면은 용기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수시든 정시든 지금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면요. 진지하게 오히려 진로를 탐색해보는 편이 본인한테 진짜 도움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한테 진짜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뭐 나보고 대학까지 말란 소리야? 뭐 인생 포기하란 소리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봐오건대 제 제자들을 봐오건대도 오히려 그 지경에 이르렀으면은 진로를 탐색해보는 편이 훨씬 더 본인한테 이득입니다. 어설프게 원치도 않는 학과, 원치도 않는 대학을 가면 4년 동안 방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 시련입니다. 세 번째 시련은 목표 대학에 내가 못 가면 주위에서 어떻게 볼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요새 막 부모님들 걱정을 보면 뭐 우리 아이랑 갈등이 너무 심해서 대화도 하기 싫어요. 뭐 애가 학교에서 집만 오면은 문 꽝 닫고 들어가요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아이들하고 한번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부모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목표 대학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고등학생 때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 중 하나잖아요. 이 꿈이라는 거는 애들한테 제가 이제 담임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꿈은 사실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꿈인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선생님 뭐예요? 뭐 우리를 아주 밟고 계세요. 팩폭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 뒷얘기를 꼭 해요. 꿈은 그 존재만으로 근데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스스로 꿈과 목표가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목표 대학을 이루고자 하면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정말 원초적으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또는 높은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싶어요라는 원초적 욕구도 있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과에 가서 그 대학에 가서 어떤 걸 배우고 싶고 또 나를 여기까지 기르게 해준 부모님 또는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친구, 선생님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 이것도 사실 되게 고귀한 목표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겠다? 엄청 큰 거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가치가 있는 거고요.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 문과 망했네, 뭐 서울대 뭐 어디 못 나오면 망했네 이런 소리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주위에서 그렇게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나 존재는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시고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내 자존감을 깎는 사람들은 빨리 손절하는 게 좋아요. 내 자존감을 깎는 존재도 빨리 손절하는 게 좋아요. 목표 대학을 또 못 가도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목표 대학을 못 가도 당신이 그 대학에 닿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셨으면 그 과정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졸업한 제자들을 보다 알 수 있어요. 그 대학을 못 갔어도요. 진짜 걔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실되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취업 시장에서든 자기가 원하지 못했던 그 좀 낮은 대학으로 가더라도 다 인정받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취업할 것도 추천받고 뭐 책도 추천받고 장학금도 지원받고 지원 많이 받더라고요. 몇 퍼센트라고 딱 숫자를 통계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로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세 가지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학원과 입시 유튜버들의 상술에 특히 공포 마케팅에 노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도라는 것은 이미 본인이 고등학생 판에 들어왔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런 바뀜의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본인의 처지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겁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수시랑 정시 중에 올인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거. 요거 하지 마시라 얘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주위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표 대학을 못 이루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정말 빛이 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면서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아마 그 뒤에 6월 모평이 있을 건데, 본인들 원래 실력보다 다 플러스 10점 이상씩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교육부 청년 보좌역으로서 한때 스승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가족, 선생님들 다 적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